네, 안녕하세요. 카단마의 포스트비 대표 연기란입니다. 매장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MPC 2000 모델입니다. 키스 정보통신에 결제 프로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죠. 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단말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밖에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단말기 앞쪽에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화면 바로 윗부분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까지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화면 자체는 터치입니다. 왜 터치로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말기는 별도의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만 결제가 되는데 이 단말기는 서명 패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서명 패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명 패드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 보면 무선 랜카드를 현재 제가 꽂아놨죠. 이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가장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요즘에 가맹점 대표님들이 가장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키인 결제죠.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결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단말기는 MPC 2000 단말기는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밖에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오른쪽 측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뚜껑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용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죠.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용지 교체는 이 상태에서 용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용지를 투입하고요.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MPC 2000이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되고요. 용지 절단하는 방법은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카드 투입하는 곳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 여기 이제 바닥 쪽에 보시면 고무 바킹이 4군데가 있어요. 이 고무 바킹을 통해서 이 바닥과 접지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측면에 보면 여기에 삼성페이 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특수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통신 설정이라는 게 있죠. 잠깐만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자, 특수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통신 설정이 있습니다. 2번. 그리고 전송 선로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1번. 터치가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와이파이로 지금 잡아볼 거니까요. 물론 이더넷을 통해서 랜선을 이쪽에 연결해서 이쪽에 랜선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넷이라고 쓰여있죠. 이 부분에다가 랜선을 연결해서 공유기나 모뎀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와이파이 클릭해 주시고, 자, 이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보시면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모바일 핫스팟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켜 볼게요.
모바일 핫스팟이 사용중으로 되어 있죠. 모바일 핫스팟에 보시면 비밀번호가 있죠. 이 비밀번호를 단말기 안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는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특수 버튼 한번 눌러, 종료 버튼, 특수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통신 설정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접속 선로 설정 눌러주시고, 이 와이파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잡겠죠. 이 스마트폰도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잡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TCP/IP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TCP/IP 설정 1번 눌러볼까요? 1번. 자, 그러면 공유기를 검색을 하겠죠. 자, 보시면 자, 이 커서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면 여기 0 3개짜리를 누르면 커서가 밑으로 가고요. 0 2개짜리를 누르면 커서가 위로 갑니다. 자, 보시면 커서를 내려볼게요. 여기 있죠. 갤럭시 S21 울트라 5G 9412가 제 스마트폰 번호입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때 비밀번호를 아까 제가 모바일 핫스팟에 있는 비밀번호를 자, 이 비밀번호 있죠. SMG96998N 3A8A 이거를 여기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이제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특수 버튼이 있어요. 특수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이건 특수 문자고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숫자, 이렇게 특수 문자, 이렇게 특수 버튼을 통해서 변경하면서 공유기 또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연결하게 되면, 입력하게 되면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유기에도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지금 방금 제가 활성화시킨 모바일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종료 한번 해보고요. 자, 특수 버튼 눌러주시고, 자, 통신 설정 2번, 자, 전송 선로 설정 1번이죠. 1번. 자, 와이파이니까 와이파이. 그러면 주변에 잡겠죠. 이제는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1번 여기 1번 버튼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 버튼 눌러보면 자, 이게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바로 이겁니다. 6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 버튼. 그럼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겠죠.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는 소문자 A입니다. 그럼 특수문자를 통해서 여기 지금 소문자 A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1번부터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 대문자, 소문자 A,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눌러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1, 2, 3, 4, 5, 6, 7, 8이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입니다. 그 다음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공유기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동 IP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러면 와이파이 설정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와이파이 설정이 실패가 됐네요. 다시 한번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했다가 껐다 켜볼게요. 한번 껐다가 키면 다 될 겁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됐는데 지금 연결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카드 투입은 IC 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 금액을 눌러볼게요. 5,00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 와이파이와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와이파이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용지 출력도 굉장히 진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제거해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는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자, 54,200원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를 합니다. 단말기가. 그러면 이때는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이 답변을 하겠죠. 고객께서 일시불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3개월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됩니다. 자,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 입력 버튼. 자, 일시불은요
일시불은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 할부를 연결로 놓으십시오. 그리고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됩니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4개월은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일시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서명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화면 자체가 서명 패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따로 서명 패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4,200원 결제가 됐네요. 굉장히 진하게 출력이 되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취소가 어디 있나요? 취소 버튼은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4번에 취소라고 쓰여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4번 눌러보면 직전 취소가 있고 신용 반품 취소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죄송합니다. 취소할 때는 신용 반품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돼요. 직전 취소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정말 잘 표시가 되어 있죠. 가장 최근에 결제한 내역이 얼마였어요? 54,200원 맞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입니다. 승인번호가 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결제 날짜 그리고 맨 위에는 카드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입력 버튼, 그러면 서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 서명을 해야만 취소가 됩니다. 고객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서명을 이렇게.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54,200원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55,000원짜리가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입니다.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4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 반품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취소 버튼. 자, 2번 신용 반품 취소를 눌러주시고,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해 달라고 하는데요. 카드가 없으면 삽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이 버튼을 통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보면,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 카드는 5월 21일 날 결제한 금액이 5,000원짜리 있네요. 그리고 승인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맹점주에게. 그러면 가맹점주는 금액과 결제 날짜, 승인번호 확인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굉장히 쉽게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마이너스 5,000원입니다. 취소가 됐죠. 카드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좋죠.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페이 결제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자, 고객님에게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라고 하십시오. 자, 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네요. 바로는 이쪽에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반응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자,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스마트폰 뒷면을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할 일이 있는데 이 스캐너, 요 NFC 기능 있죠. 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자, 여기 신용 버튼이죠.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이 신용 버튼입니다. 자, 1번에 신용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결제 금액을 눌러주세요. 5,800원.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결제됐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어디 있나요? 4번이 취소죠? 4번 버튼이 취소 버튼입니다.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그렇죠,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5,800원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 결제 날짜 나와 있네요. 자, 선택은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진행이 됐죠. 마이너스 5,800원.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네. 먼저 이 NFC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자, 1번 신용 버튼,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 눌러주시고요. 9,000원 입력.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가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물론 여기 있죠.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또 진행이 되곤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바로 이 부분에다가 삼성페이 로고에다가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금액 뜰 거예요. 그러면 결제 금액 눌러주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 NFC 이 부분에다가 고객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먼저 이 NFC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그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1번 신용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QR 결제는 여기 스캐너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웹카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카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QR 결제 방식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 자, 이게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웹카드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자, 그리고 제가 웹카드도 QR코드 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그럼 고객이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가맹점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QR코드 결제를 고객이 원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번에 페이프로라고 되어 있죠. 5번을 눌러서 QR 결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볼게요. 5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캐너에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때 QR코드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5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하얀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요. 5번 불이 들어왔죠. 자, 이때 QR코드를 익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 7,000원. 그러면 결제가 완료가 됐고 스마트폰에 7,000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문자 메시지 알림이 올 겁니다. 보시면 7,000원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일단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일단 취소 버튼 눌러주십시오. 4번에 취소 버튼. 자, 그 다음에 4번에 페이프로 취소가 있죠. 이걸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할 때는 페이프로 취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프로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4번. 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할 때는 4번. 페이프로 취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시 QR코드를 여기 읽히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준비가 됐죠? 다시 QR코드를 여기 스캐너에다 읽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 원거래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1993-6665네요.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는 그 QR코드 결제를 언제 했나요? 언제 그 QR코드를 결제를 했죠?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결제한 QR코드 결제 방식이라고 어제 결제한 QR코드 결제라고 한다면 어제 날짜가 20일로 바꿔주는 게 맞죠. 이게 원거래 매출자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21일이죠. 자, 결제 금액은 7,000원이었고요. 그러면 취소가 되죠. 이게 바로 QR코드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는 5번 페이프로라고 쓰여있는 5번 버튼을 통해서 QR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QR코드를 여기 스캔에 갖다 대면 QR코드 결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일단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4번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QR코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페이프로 다시 한번 자, 페이프로 취소를 통해서 QR코드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건 웹카드 결제 방식이었고요. 카카오페이가 사실은 대표적이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여기 2번이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2번을 눌러보면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이 현금으로 4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현금 버튼, 4번이 아니죠. 2번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소비자 소득공제겠죠. 1번. 자, 이때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화면을 터치해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버튼을 통해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때 결제 금액이 만약에 고객이 현금으로 35,000원을 지불했으면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35,000원짜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여기 보시면 010-7900-9412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5,000원이라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습니다.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할 때는 4번 버튼. 자, 여기 4번 버튼 누르게 되면 자,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죠. 3번입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역순으로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고객의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거래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죠. 여기 승인 번호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말씀을 드리면 알려줍니다. 원거래 매출일자는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죠. 오늘 발행했으니까 오늘이 21일로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날짜 변경은 하시면 됩니다. 정정 버튼을 통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통해서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날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기타 거래 취소죠. 1번입니다. 자, 결제 금액은 35,000원이었죠. 현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이 35,000원. 그러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이폰을 여기에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여기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아이폰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 NFC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4번이 아니고 자 1번이죠. 1번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력,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래됐죠? 그리고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소해볼게요. 취소는 4번 취소 버튼, 직전거래 취소죠. 1번이고요. 자, 7,800원 맞습니다. 승인번호 나와 있고 결제 날짜는 5월 21일.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입니다.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 버튼 다음에 여기 거래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자, 이때 할부 개월수 일시불이면 일시불, 일시불이면 그냥 입력 버튼이죠.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이때 카드를 삽입해달라고 하죠.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겠죠. 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주고요. 이때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래는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개월수, 일시불인 경우에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때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확히 입력한 다음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서명하면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키인 결제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단말기는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